FIL. 내 아내가, 아니, 이미 내 아내가 아니었던 여자가 죽었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오빠. 우리 은채. 그 애가 미워하는 아빠를 찾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나는 웃었다. 아니, 웃으려고 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알고 있었다. 내가 은채를 버린 걸, 아니, 은채가 나를 버린 걸 18살 때 그 애는 집을 나가며 말했다. 아빠 같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 후로 10년, 은채는 연락 한 통 없었다. 민서는 그걸 알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의 불륜, 그로 인한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그녀가 암으로 쓰러진 후에도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왜 가야 했나? 그녀가 먼저 배신했는데? 하지만 그 유언은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미워하는 딸을 찾아달라는 말은 내가 그 미움을 만든 장본인임을 인정하라는 선언이었다. 민서는 죽어서도 나를 벌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재벌 2세 준호와의 불륜으로 내 인생을 박살낸 여자가 마지막에 내 죄를 들쑤셔 놓았다. 나는 민서의 장례식을 치렀다. 서울의 고급 장례식장,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다. 준호는 오지 않았다. 그 남자는 민서가 죽기 직전까지 병원에 있었다고 들었다. 나는 빈소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은채는 오지 않았다. 그 애는 엄마의 죽음조차 모르는 척할지도 모른다. 장례가 끝난 후 나는 민서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녀의 아파트, 강남의 고층 빌라. 이혼 후 그녀가 준호와 살던 곳 서랍을 열자 낡은 노트가 나왔다. 민서의 일기였다. 첫 페이지부터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빠를 만난 날 나는 행복했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고 나는 평범한 회사원. 결혼 후 은채를 낳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오빠는 늘 바빴다. 사건에, 돈에, 명예에. 은채가 아빠를 기다리다 잠들 때마다 나는 미안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점점 글씨가 떨리기 시작했다. 준호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그는 내 병을 알아채고 위로해줬다. 오빠가 주지 못한 따뜻함을. 나는 잘못했다. 하지만 오빠도 잘못했다. 은채가 아빠를 미워하게 만든 건 오빠잖아. 그 애가 집을 나간 날 오빠는 술 마시고 잤어. 나는 혼자 울었다. 내 손이 떨렸다. 나는 노트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읽었다.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 민서의 죽기 직전 글씨. 오빠, 미안해. 하지만 은채를 찾아줘. 그 애가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게? 아니,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 애가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유언이야. 나는 노트를 덮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이 반짝이는 그 도시에서 나는 혼자였다. 은채를 찾아야 한다. 왜? 민서의 부탁 때문? 아니. 그 유언이 내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 나는 은채를 버렸다. 민서의 불륜을 빌미로 딸까지 외면했다. 그게 편했다. 책임을 피하는 게? 하지만 이제 다르다. 나는 은채를 찾을 거다. 그리고 그 미움을 직면할 거다. 그게 시작이다. 민서가 죽어서도 나를 벌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 후로 나는 사무실을 정리했다. 변호사로서의 삶, 성공한 커리어. 모든 게 무의미해졌다. 은채는 어디에 있을까? 마지막으로 본 건 대학 입학식 날이었다. 그 애는 나를 보자마자 돌아섰다. 아빠, 필요 없어. 그 말 한마디. 나는 탐정을 고용했다. 돈은 충분했다. 이혼 후 재산 대부분을 민서에게 줬지만 내 몫은 아직 남아 있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소식을 가져왔다. 딸님은 부산에 계십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혼자 사세요. 결혼도 안 하셨고. 부산. 나는 기차표를 끊었다. 서울역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은채를 만나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죽었다. 유언이 너를 찾아달라는 거였다. 아니, 그건 아니었다. 나는 은채에게 사과해야 했다. 늦었지만.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다. 내 인생처럼. 민서의 배신, 그 충격으로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배신은 나부터였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건 나였다. 부산역에 도착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 해운대 근처 작은 카페. 바다향이라는 이름.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바다 냄새가 났다. 카운터 뒤에 여자가 서 있었다. 은채였다. 18에서 28, 아름다워졌다. 민서를 닮았다. 그 애는 나를 보자마자 굳었다. 눈이 커졌다. 아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채야. 그 애는 카운터를 나오며 말했다. 왜 왔어? 엄마 때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채의 눈에 미움이 서렸다. 그대로. 은채는 나를 카페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손님은 없었다. 오후 시간, 바다가 보이는 창가. 그 애는 커피를 타오며 물었다. 엄마. 언제? 1달 됐어.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장례는 치렀어. 너 오지 않아서. 올 이유 없었어. 은채가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엄마 불륜 때문에 이혼한 거 나 알아. 아빠가 엄마 버린 것도. 나는 컵을 쥐었다. 뜨거웠다. 그건. 변명하지 마. 은채가 자리에 앉았다. 어릴 때부터 아빠는 늘 바빴어. 사건, 회식, 골프. 엄마가 올 때도, 나 아플 때도. 엄마가 준호 아저씨 만난 건 아빠 탓이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성공에 눈이 멀었다. 변호사로서 승승장구, 돈과 명예. 가족은 뒷전. 민서가 외로워할 때 나는 모른 척했다. 엄마 암 진단받고도 아빠 안 왔잖아. 나한테 연락도 안 했어. 미안하다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은채는 웃었다. 냉소였다. 미안. 지금. 엄마 유언 때문이잖아. 그거 아니었으면 아빠 안 왔을 거야? 나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 변호사 통해 연락 왔어. 유언장. 나한테 재산 주고 아빠한테는 그 부탁만. 민서의 유언장. 나는 몰랐다. 그녀는 나를 은채에게 보낸 거였다. 벌로.
나는 은채를 봤다. 그 애는 엄마를 닮아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은채야, 나 잘못했어. 너 버린 거 후회해. 후회. 웃기지 마. 은채가 일어났다. 아빠는 늘 그랬어. 잘못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대학 등록금 보낼 때도, 집 나간 후 용돈 보낼 때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맞았다. 나는 돈으로 죄를 덮으려 했다. 나 이제 아빠 필요 없어. 혼자 잘 살아. 카페도 내 거야. 빚 없이. 나는 주위를 봤다. 작은 카페, 하지만 아늑했다. 은채가 혼자 꾸민 거겠지? 그래도 가끔 연락해. 아빠로서. 아빠, 은채가 비웃었다. 아빠는 10년 전 죽었어. 나한테.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나는 일어났다. 알았어. 미안하다. 카페를 나서며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쳤다. 내 마음처럼. 부산에 머무르며 나는 은채를 관찰했다. 멀리서. 카페 손님으로 가장해. 그 애는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밝아 보였다. 하지만 밤에 카페 문 닫을 때 혼자 앉아 창밖 보는 모습. 외로워 보였다. 나는 민서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호텔방에서. 은채가 아빠 미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 애 아빠 필요해. 오빠가 바뀌면. 바뀔 수 있을까? 나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민서의 유언 때문이 아니었다. 내 죄 때문이었다. 준호를 생각했다. 그 남자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다. 민서의 배신, 그 남자가 유혹했다. 나는 준호를 조사했다. 재벌 2세, 지금도 잘 산다. 민서 죽은 후 새 여자 만났다. 분노가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은채부터. 나는 은채에게 편지를 썼다. 카페에 놓고 갔다. 은채야, 아빠 잘못했어.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내 행복 빌게.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카페에 갔을 때 은채가 말했다. 커피 무료로 줄게. 하지만 그게 다야? 작은 변화였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산의 작은 방을 얻었다. 은채 근처. 시간이 흘렀다. 3개월 은채는 가끔 나와 이야기했다. 엄마 이야기, 카페 이야기. 미움은 여전했지만 침묵이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채가 말했다. 아빠, 준호 아저씨. 미워. 나는 놀랐다. 왜? 엄마가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아니었다. 암이었다. 하지만 은채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병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준호. 그 남자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은채를 통해 나는 변했다. 조금씩. 하지만 복수는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 은채와의 관계가 조금 풀리기 시작했다. 가끔 저녁에 카페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 애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대화를 했다. 아빠, 서울은 어때? 변한 거 없어. 사무실 팔았어. 은채가 놀랐다. 왜? 필요 없어졌어.
이제 너랑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 애는 코웃음 쳤다. 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의 변호사가 연락 왔다. 서울로 오라는? 유언장 추가 사항 있습니다. 나는 서울로 올라갔다. 변호사 사무실, 낡은 서류 더미. 민서 씨가 죽기 전에 맡긴 겁니다. 은채 씨에게 주라고. 봉투였다. 안에 USB와 편지. 편지는 은채에게. 하지만 USB는 나를 위한 거였다. 변호사가 말했다. 민서 씨가 준호 씨 관련 자료라고. 집에 돌아와 USB를 열었다. 동영상, 사진, 녹음. 민서와 준호의 불륜 증거가 아니었다. 그 반대였다. 준호가 민서를 협박한 증거였다. 녹음 파일, 민서의 목소리. 준호 씨, 그만해요. 이혼 소송 끝났어요. 준호 목소리. 끝난 거 없어. 내 남편이 날 고소할 증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가 먼저 유혹한 거로 만들 수 있어? 민서는 준호에게 이용당했다. 준호는 내 경쟁사 변호사였다. 내 사건을 빼앗기 위해 민서를 접근했다. 사진. 준호가 민서에게 돈 주는 장면. 민서가 울고 있는. 민서의 메모. 오빠 미안해. 준호가 협박해서. 불륜처럼 보이게 했어? 은채 지키려고. 나는 충격받았다. 민서의 배신이 아니었다. 준호의 함정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준호, 그 새끼가 내 인생을 파괴했다. 나는 준호를 조사했다. 지금 그는 더 큰 회사 대표. 결혼도 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직접 복수는 아니었다. 법으로. 나는 변호사였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민서의 USB만으로는. 나는 은채에게 말했다. 부산으로 돌아와. 은채야, 엄마. 배신 안 했어. 그 애는 믿지 않았다. 처음엔. 하지만 USB를 보여주자 울었다. 엄마가. 왜 말 안 했어? 너 지키려고. 은채의 미움은 준호에게로 향했다.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나는 말했다. 법으로 할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다르다. 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준호를 관찰했다. 그의 회사, 가족. 그의 아내, 딸. 나는 기다렸다. 기회를. 준호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직접 손대지 않고. 먼저 그의 회사 주식. 나는 돈을 모아 내부 정보를 통해 매도 유도. 준호의 회사는 흔들렸다. 주가가 떨어졌다. 준호는 당황했다. 언론에 나왔다. 나는 은채와 함께 서울로 왔다. 은채는 카페를 정리하고. 아빠, 같이 할게. 우리는 팀이 됐다. 준호의 약점. 그의 불법 로비 증거, 민서가 남긴. 나는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 조사가 시작됐다. 준호는 압박받았다. 가족이 흔들렸다. 그의 딸,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증거를 찾아. 나는 그 학교의 후원자로 접근. 준호의 딸을 압박. 준호는 나를 의심했다. 연락 왔다. 김 변호사, 당신인가? 나는 웃었다. 모르겠소?
준호는 협박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아내가 이혼 소송. 준호는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더. 준호의 건강. 민서처럼 암 유발. 아니, 너무 멀다. 나는 기다렸다. 그의 자백. 준호의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 파산, 검찰 수사, 가족 이산.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 집. 왜 나를? 나는 민서의 USB를 보여줬다. 준호는 무너졌다. 미안해. 그때. 경쟁 때문에. 그는 울었다. 자백했다. 나는 녹음했다. 경찰에 넘겼다. 준호는 구속됐다. 은채는 말했다. 끝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안에서 공허함. 복수가 끝났지만 민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은채와 나는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냉정해졌다. 사람을 조종하는 게 익숙해졌다. 준호는 감옥에서 자살했다. 뉴스에 나왔다. 은채는 울었다. 엄마 복수됐어.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우리는 함께 살았다. 서울의 작은 집.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밤에 나는 창밖을 봤다. 복수는 나를 구했나? 아니. 나는 여전히 혼자다. 은채가 물었다. 아빠, 후회해.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복수는 정의였나? 아니면 또 다른 배신? 그 질문은 영원히 남았다.